자, 마이클 캐릭, 맨유의 정식 감독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시겠지만 캐릭 같은 경우가 위기의 순간에 맨유로 이제 임시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이 그를 정식 감독 중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직전에 로마노에 이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캐릭이 저는 맨유의 정식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마이클 캐릭, 맨유의 정식 감독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 확인. 저에게 이 자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 일을 사랑하기에 정말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큰 행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감독직을 잘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입니다. 이 구단을 사랑하고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맨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구단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노가 다른 얘기를 또 한 게 있는데 캐릭이 이 말을 한 거랑은 또 별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이 캐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정식 감독 중 하나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이클 캐릭의 활약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크게 고무되어 있다. 그는 팀에 환상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적은 놀라울 정도이며 팀, 선수단, 팬, 보드진 등 맨유의 모든 구성원이 그가 보여주는 영향력에 크게 만족하는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만약 캐릭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계속 이어간다면 정식 감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맨유 구단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고무될 수밖에 없습니까? 캐릭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던 그 시점,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맨유가 그토록 좀 피하고 싶어 했던 보드진이 맨날 얘기하는 우리 이거 안 할 거다, 우리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얘기했던 그거, 중도경질, 이게 또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모림이 좀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잘렸잖아요. 이 아모림의 경질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너무 갑작스러웠어. 그 윌콕스한테 들이받고 갑자기 경질되니까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했다. 뭐 팬들도 그랬겠지만 선수들, 직접 경기를 뛰어야 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 그 분위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결정적이죠. 그 앞에 펼쳐진 끔찍한 경기 일정. 캐릭 앞에 펼쳐져 있던 경기 일정이 말이 안 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맨시티, 아스날, 풀럼, 토트넘, 웨스트햄이랑 경기를 했어야 했어요. 풀럼, 웨스트햄, 뭐 이 두 팀은 그렇다 쳐도 부임하자마자 맨시티, 아스날 2연전은 아니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냉정히 얘기했을 때 여기서 승점을 좀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웬걸. 거의 다 이겼죠? 이 5경기를. 맨시티 2대0으로 잡았고요. 아스날 3대2로 잡았고요. 풀럼도 3대2로 잡았고 토트넘도 2대0으로 잡았고 마지막에 웨스트햄은 1대1로 이렇게 무승부를 캐긴 했지만 5경기 4승을 했다. 미쳤다. 이 5경기 4승이 캐릭을 바라보는 맨유의 시선, 이거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이클 캐릭을 시즌 끝까지 임시 감독으로 앉힌 가장 큰 이유는 가급적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갖춘 명망 있는 인물을 차기 정식 감독으로 신중하게 물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캐릭을 일단 임시 감독으로 해놓고 그 벌어놓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새 감독을 찾겠다.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면서 그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캐릭이 왜 정식 감독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한껏 밝아진 팀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 중심의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정식 감독 후보들의 영입 가능성 저하.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맨유의 팀 분위기가 매우 밝아졌습니다. 현재 선수들은 마이클 캐릭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 스타일과 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이게 어디에서 좀 확인이 되냐면은 뭐 경기 볼 때 선수들 표정, 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 그 모습들 굉장히 밝아 보이죠. 경기 뛸 때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뛰고. 근데 이거 외에도 인터뷰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아마드 디알로가 한 얘기예요. 캐릭 감독님은 저희한테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팀에 마이클 캐릭 감독님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클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떤 곳인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캐릭이 그리고 팬들을 되게 중요시한대요. 경기 전에 감독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팬들을 위해 뛰는 거다. 그는 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맨유에서 뛰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얘기를 한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8살 때 이 클럽에 왔을 때도 그는 여기에 있었죠. 선수로서 이 클럽을 잘 알고
이 클럽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니 에반스나 마이클 캐릭은 이 클럽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피치 위로 나갈 때 그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캐릭이나 에반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마드 디알로를 비롯해서 맨유 선수단들한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떤 클럽인가,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팬들이 너희를 지켜보는 거,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은 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냐,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요. 이거를 또 이해를 하면서 선수단은 그들을 위해 뛰고 싶어진다. 아마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아마드뿐만이 아니죠. 맥과이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마이클이 오면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는 신선한 에너지를 불러일으켰고 그룹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라커룸,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감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릭 같은 경우는 맨유에서 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맨유의 DNA, 맨날 얘기하는 그 단어, 그거를 선수단한테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단은 그 캐릭의 얘기를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열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 뛰고자 한다. 즉 지금 맨유 선수단은 굉장히 좀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많이 뭉쳐있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뭔가 이제 축구가 전술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현대 축구가. 그러면서 전술가형 감독, 뭐 탁월한 전술가, 이런 감독들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 당연히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감독의 역할 중에서 절대 무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감독,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감독을 위해 뛰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들. 저는 이게 선수단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나는 돈 받으니까 뛴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뛴다, 이게 아니라 나 이 감독한테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 내 경기 보러 온 팬들한테 승리를 보여주고 싶어,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감독. 지금 캐릭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저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술 스타일.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 체제 5경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캐릭 같은 경우가 뭐 특정 전술에 대한 뭐 고집, 뭐 4-4-2, 4-2-3-1 이런 시스템적인 고집보다는 현재 선수단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 시스템을 좀 운용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캐릭의 시스템이 선수들한테 되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맨유의 경기력을 후뱅 아모림 체제 말기의 경기력과 많이 비교할 텐데 거의 다른 팀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경기 결과 뒤에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선수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그들이 완벽히 이해하는 포메이션에 배치했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4-2-3-1 체제로 운용을 하죠. 후방에 백포, 앞에 투볼란테, 공격형 미드필더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양쪽에 벌린 윙어들, 최전방 스트라이커. 우리가 많이 보는 4-2-3-1 체제인데, 이 4-2-3-1 체제로 돌아오면서 자기 자리, 편안한 자리로 돌아온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왼쪽 윙백으로 나왔던 달로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왔죠. 아모림 체제에서 백스리에 왼쪽 스토퍼로 뛰었던 루크쇼, 물론 그 자리에서도 잘하긴 했지만 왼쪽 풀백,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투미드 체제에서 전투적으로 뛰어줘야 했던 이 마인도 이제 투볼란테의 일원으로 돌아오면서 3미들 중 하나로 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모림 체제에서 3선 미드필더로 뛰다가 이제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최전방 은베모가 아래로 떨어질 때,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짝 올라가서 4-2-4의 공격 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은베모, 쿠냐, 아마드 디알로, 이 4명이 사각형을 이루면서 자유자재로 스위칭하는 시스템, 이걸로 지금 캐릭이 운영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지금 여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 뭐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편안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이 많이 뛰어본 포지션이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때때로 우리가 이제 전술을 볼 때, 시스템을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술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게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위해서 약속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누가 어디로 뛸 때 누구는 어디로 가, 이 포지션을 잡았으면은 너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포메이션이 어떻게 유지가 돼야 돼, 이런 약속들, 이거를 잡아주는 게 전술 시스템의 본질이죠. 이거를 지금 캐릭이 해주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선수단,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게 해주고, 마이누 전투적인 미드필더, 이런 역할보다는 3선과 2선을 연결해주는 2.5선 역할, 이걸 주면서 보다 중앙 미드필더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카세미로 단순하게 원볼란테 후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누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이 같이 부담을 지는 거, 그러면서 조금 더 카세미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 원래의 자리에 선수를 배치하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정식 감독 후보들 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예전부터 얘기했던 아모림 경질되면서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계속 나왔던 그런 루머들이랑 찌라시들. 그 리스트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 예전에 맨유 레전드들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이름들이 주로 언급이 됐나요? 뭐 게리 네빌이라든지 로이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누가 와야 된다? 투엘이나 안첼로티 같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저는 캐릭이 이번 시즌 종료까지 임시 감독을 맡고 투엘이나 안첼로티 같은 월드 클래스 감독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언급됐던 투엘이나 안첼로티. 얼마 전에 투엘은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하고 재계약을 했죠. 토마스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올여름 월드컵 이후에도 감독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래는 18개월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뭐 안첼로티? 안첼로티는 브라질에서 참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카를로 안첼로티의 재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첼로티는 이렇게 말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4년 더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맡은 일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투엘이랑 안첼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나왔던 이름들이 조금 더 있죠. 엘리케나 올리버 글라스너.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PSG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으며 이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루머가 한동안 돌았다. 하지만 파리 현지 소식통들은 엘리케가 구단을 떠나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줄곧 단호하게 주장해왔다. 현재 이 새로운 계약은 합의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엘리케 역시 파리에 남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라스너는 약간 얘기가 다른데 따라 언급된 이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곳이랑 좀 재계약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글라스너 같은 경우는 맨유 보드진이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맨유 수뇌부 일부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그가 아모린 감독과 비슷한 수준일까봐 우려하고 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구단에 대한 보드진과의 그런 갈등?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맨유 보드진이 봤을 때 약간은 마이너스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즉 지금 맨유의 정식 감독 후보 리스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왔던 그 모든 이름들 거의 다 제외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 겹쳐서 지금 임시 감독 캐릭 같은 경우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즉 이런 상황이 겹친다면 다른 후보들은 없어지고 캐릭은 잘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친다면 캐릭 정식 감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캐릭이 보여준 그 퍼포먼스의 임팩트? 이게 굉장히 저는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5경기 4연승 여기에 맨시티, 아스날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상성이었던 토트넘까지 이들이 모두 껴있는데도 4연승을 했다? 이거는 좀 냉정히 얘기해서 아까 언급됐던 그 뭐 월드클래스 감독 투엘, 안첼로티 뭐 아니면 그 외 언급됐던 다른 감독들 이들 중에 누가 온다고 해도 이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투엘이랑 안첼로티가 그 상황에 딱 왔다고 해도 맨시티 아스날 잡으면서 4연승할 수 있었을까? 물론 웨스트햄전 그 템백 못 뚫은 거? 누누가 만들어오는 그 수비 시스템 못 뚫은 거 이건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그런 템백 수비 작정한 수비 이걸 뚫는 거는 현대 축구에서 어떤 감독이 와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캐릭에 대한 마이너스 평가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딱 하나 걸리는 거.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걸리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맨유가 이런 성적 낼 수 있는 거? 전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대항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컵 경기들도 모두 없으니까 진짜 리그만 합니다. 맨유는. 근데 다른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 대항전이 있는 팀의 경기 일정 소화랑 유럽 대항전 없이 그냥 리그만 하는 팀의 경기 일정 소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리그만 한 팀, 유럽 대항전 없는 팀에서 감독을 하다가 빅클럽 가서 딱 이런 유럽 대항전 있는 일정 소화했을 때 거기서 고꾸라지는 감독들 저희가 참 많이 봤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게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캐릭의 퍼포먼스에 환호를 하되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 유럽 대항전이 없다는 거 다른 컵 대회도 모두 없고 진짜 리그만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일정 소화가 되게 쉽다는 거 이거는 머리 한 구석에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좋겠다. 어쨌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인데 이번 시즌 맨유의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